네,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김여동 시험 대비 총정리 몇 탄? 2탄입니다. 2탄은 식물의 기관이에요.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 중에 우리는 뿌리, 줄기, 잎에 대해서만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지요. 왜 그래요? 꽃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꽃은 광합성하고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꽃은 또 다른 학년 때에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낸다라는 아주 단순한 과정에도 각자의 역할, 준비 단계, 실행 단계, 그 다음에 결과물을 처리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 같은 데서도 각자 역할에 사실 충실하고 역할을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는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줄기는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시켜주는데 준비물, 즉 재료, 그 다음에 결과물 을 모두 이동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잎은 실제 이 광합성을 하는 곳이죠. 실행하는 곳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광합성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물을 흡수하고 물을 이동시키고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어내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해요? 채관을 통해서 다시 줄기에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완성이 쭉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녀석들을 소비하는 단계,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까지 배우는 게 우리 이 광합성 단원의 목표다. 그리고 광합성 만들어내는 것과 쓰는 단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어떻게 보완을 해주는가가 이번 단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떨어져 있는 일들은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좀 계속 비교를 하는 게 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비교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걸 배우기 전에 좀 차별적인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뿌리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었죠? 모양이 달랐죠. 고든 뿌리와 수연 뿌리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줄기에서는 관다발 조직계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었죠. 관다발 조직계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자, 공통점은 뭐예요? 물관과 채관이 있다는 것. 물관과 채관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고요. 자, 이 녀석들은 물관과 채관은 서로 이렇게 쌍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관이 어디에 있다? 물관이 어디에 있다? 줄기 안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일단 모든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요. 물관이 줄기 안쪽에 중요하니까 안쪽에 따로 굉장히 숨겨놨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뭐예요? 쌍떡잎 식물은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형성층이 있죠. 근데 외떡잎 식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굵어지는 나무들 같은 것들은 뭐다? 쌍떡잎 식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어때요? 쌍떡잎 식물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외떡잎 식물은 배열이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은 이렇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안쪽에 물관이 있고 바깥쪽에 뭐가 있다? 채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떡잎 식물은 이렇게 점점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분포해 있다.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안쪽에 뭐가 있고 물관이 있고 바깥쪽 부분이 채관입니다. 각각 요 덩어리들이 물관이 안쪽, 채관이 바깥쪽에 있다 라는 얘기고, 중요한 게 뭐예요? 형성층이 쌍떡잎 식물이 있기 때문에 두꺼워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잎에서는 잎맥이 쌍떡잎 식물이 그물맥이라고 하고,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그물처럼 뻗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딴 식물은 나란히 맥이라는 건데 잎 모양 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얘기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얘기조차 거의 안 했죠. 요것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뭐였어요? 예, 뿌리 끝에 뭐가 있다? 뭐 생장점과 뿌리골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공통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부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면 뿌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뿌리털이라는 게 있었죠. 뿌리털. 뿌리털은 표피세포 한 개가 변형된 거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랑 만나는 면적이 넓어요. 얘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는데, 무기양분을 흡수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변형된 혹은 흡수를 잘하는데 유리한 구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뭐예요? 삼투죠, 삼투. 삼투는 우리말로 우리 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면 싱거운 애가 어떻게 짠 애한테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겁니다. 물. 싱거운 애가 짠 애한테 물을 주는 현상. 이것이 삼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식물체가 물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흡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때요? 바깥쪽이 싱겁고 안쪽이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짜요. 근데 이렇게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이 그냥 쭉쭉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세포일수록 싱겁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짠 세포가 된다. 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세포 안에 뭐 양분이라든가 무기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지. 다른 것들, 물 말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들어있어야 안으로 쭉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해요? 물관까지 도달합니다. 뿌리에도 물관이 있어요. 채관도 있고. 왜? 물을 뿌리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을 뿌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양분을 받는 채관, 물을 보내는 물관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줄기를 살펴보면 줄기는 뭐야? 물관과 채관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운 게 뭐예요? 요거죠. 물관과 채관. 그 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중간에 형성층이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물관이 안쪽으로서 특징이 뭐예요? 죽은 세포죠. 죽은 세포로 위아래가 뻥뻥 뚫려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동그란 부분이 완전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물이 타고 올라가고, 채관은 바깥쪽에 있는데 특징이 뭐였어요? 살아있는 세포죠. 살아있는 세포고 완전히 뻥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혀 있는데 중간중간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관은 살아있고 물관은 죽어있는 세포다. 죽어서도 분명히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경험이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죽어서도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교훈거리를 남겨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죽어서도 어떤 역할들을 혹은 시사점,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잎입니다. 잎이 하이라이트죠. 잎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일단 앞면과 뒷면에 이 표피 조직이 있어요. 표피. 뭐예요? 이 껍데기 조직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투명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아주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요거 기억해 두세요.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있는데 이건 세포 자체가 녹색이라기보다 그 안에 엽록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빽빽하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 밑에는 울퉁불퉁하게 이런 식으로 생긴 뭐가 있어요? 저기 뭐야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중간중간 이런 공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듬성듬성 있어요. 광합성하기 불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니까 재료 수급에 유리한 점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뒷면 표피 조직은 특별한 게 있어요. 공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씩 짝을 짓고 있어요. 얘네들은 요 안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다 투명한데 뒷면에는 공변세포, 엽록체를 가진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둘씩 짝을 짓는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와 기공을 구분해야 되는데 공변세포 사이가 뭐다? 틈새가 기공이고 요 엽록체를 가진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다. 잎에서 그런 게 뭐가 있냐? 울타리 조직과 그 다음에 해면 조직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변세포가 있다. 이 세 개가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 세 번째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